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지지율 떨어지는데 조국이 장관직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바로 문통입니다.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조국을 나가라고 한 것도 문통이고요.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야 정경심 잡아들여 구속시켜 이러면서 35일 만에 조국이 그만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김어준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웃으면서 자네는 구속돼 있으시게나 나는 검찰개혁이 급하네 하면서 웃으면서 조국의 생각을 방송한 적이 있어요.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나는 공수처가 바쁘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난 다음 밖에서 뵙세.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조국 사태에 관한 그 원인과 본질을 김건희 씨가 저에게 했던 카톡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를 할 텐데, 이거는 저의 얘기도 아니고 시사 급빠진 대표님의 얘기도 아니고 김건희 씨가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거짓말한 부분도 있다고는 여겨지지만 이 부분에서 100%가 거짓말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도 많다. 그러나 또 때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리하게 한 발언도 있으니까 최재형 목사한테 한 말이니까 김건희 씨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아마 이건 최초일 겁니다. 맞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지금 현직 영부인이 본인의 생각을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노골적으로 말한 게 없거든요. 이 지금 내용은 어디서도 최재형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김건희 관점에서 보는 조국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머지 판단은 본인들이 하세요. 그리고 김건희가 한 얘기들이 지금에 나와 있던 팩트들과 연결을 해서 타임라인대로 이렇게 들으셔야지 김건희 말은 다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100% 믿으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국 관련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김건희가 지금 이야기한 거를 최초로 지금 최재형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녹취록에 문통이 조국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이 녹취록이라는 건 7시간 녹취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걸 저에게 여쭤보셨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완 정말 지켜줄 수 있으세요? 그 보안. 보완. 여기서 나온 그 보안이 보안입니다. 얼마나 책을 안 읽고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얼마나 작문을 안 했으면 진짜 이 보안이라는 말은 초등학생도 알아 진짜로. 근데 보완이라고 계속 보완이고 이게 보완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보완. 그러니까 학술적인 거나 학문적인 거는 거의 잼뱅이 수준이다. 그래서 진짜. 문통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한 거죠.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대신 문통이 말하기를 나 대신 윤석열 당신이 욕을 먹어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카톡 내용 중에 공개됐던 거는 그 보안까지잖아요. 이제 이 뒷부분이 공개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지금 공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잘 저희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할 생각도 없으니 지지자들에게 계속 존경받으시고 대신 욕먹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려는 충심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려고 정말 잘 서포트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국 수사 자체도 성공한 문통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대신해서 그 욕먹고 총대를 맸다. 문통의 부탁도 받고 이거는 건희 얘기입니다. 문통의 부탁도 있었고 욕 먹어가면서 자기네가 조국 수사를 한 거다. 사실 조국 사태가 벌어질 때 왜 문재인은 조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느냐, 이걸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데 왜 그냥 놔뒀을까라는 의구심은 저희가 모두가 가졌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문통은 조국을 임명 안 하고 싶어 했어요. 차라리 총선에 나가길 바랬죠. 그런데 조국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욕심을 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사안이 나오니까 보수 세력들이 사퇴 요구하고 심각하게 조국 사태가 발생하니까 문통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둔다고 해놓고는 정경심이 난리를 쳐서
다시 울면서 꼭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 아니, 건희 말을 어떻게 믿냐. 지금 우리가 조국이 징징거리는 거를 지금은 알았지만 그 당시에도 징징거렸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거거든.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국이 22대 들어오면서 계속 징징거려요. 이 당시만 해도 우리는 조국이 징징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했잖아. 화장실 앞에서도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지가 징징거린 걸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징징거렸다라는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지금 김건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도 징징거리는 게 나오네. 그래서 청문회 때 온갖 거짓말을 한 거고 사람들은 속은 거죠 라고 김건희 씨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조국 편이었으니까 조국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다 생각을 했었어요. 윤석열이 무조건 저거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조국이 결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러니까 거죠. 조국 청문회 때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죠, 조국이가. 김건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어디까지나 김건희 씨의 주장입니다. 김건희 씨가 저에게 했던 주장이고요. 설마 표창장도 위조했을까? 본인이 거짓말한 것도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믿은 거죠. 근데 억지로 임명을 해놓고 보니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졌어요. 그때가 문통 집권 2년 8개월. 당시 남편은 문통을 무시하고 자기들 세력을 키우려는 세력들을 문통 대신 쳐준 거예요. 원래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힘이어야 합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데요, 제가? 그 전에 방송했을 때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뽑은 이유가 평생을 자기 칼로 썼고 계속 지 칼로 쓰기 위해서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 되는 것도 내심 원했어요, 문재인은.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야, 제가 했던 말들이 지금 건희가 한 말하고 똑같은데? 당시 남편은 문통을 무시하고 자기들 세력을 키우려는 세력들을 문통 대신 쳐준 거죠. 원래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힘이어야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조국이 출판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 내용은 거짓과 위선이 많은 거네요 했더니 김건희 씨가 다 거짓입니다. 조국이 한 달 만에 그만둔 건데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했네요. 성렬이는 정말로 문재인의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성공한 대통령 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가 알아서 친 거예요. 지가 알아서 다 제거를 한 거고 그 중에 하나도 징징대던 조국도 야, 너 씨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데 왜 깝쳐? 하고 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을 성렬이는 과거 2003년도 그때부터 했어요. 문재인이 민정수석일 때 그 밑에 있던 윤대진을 통해서 윤석열을 알게 됐고 윤석열이 그때 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강금원, 안희정 이런 그렇지. 노무현 측근들을 다 쳤었어요. 윤석열이. 그리고 2009년도에도 박연차 회장을 잡아다가 노무현을 잡기 위해서 쳤던 게 성렬이란 말이에요. 과거부터 문재인이 찍은 사람들, 노무현의 측근들을 다 쳐냈던 게 윤석열이었습니다. 그거를 평생 해오던 놈이 윤석열이고, 그리고 그런 칼잡이였던 놈을 갖다가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준 게 문재인이었으니 당연히 윤석열은 문재인의 최고의 충신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부터 또 보시죠. 지지율 떨어지는데 조국이 장관직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바로 문통입니다.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조국을 나가라고 한 것도 문통이고요. 지지율이 당시 심각했습니다. 여기서 자, 김건희 이야기를 다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문통이 취임해서 5년 동안 제일 신경 썼던 게 뭡니까? 지지율이에요. 문통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지지율에만 다 신경 썼던 게 문통이고요. 대형 유튜브들 김호준 이하 얘네들이 무조건 문재인이 뭘 해도 문재인에 대해서 신격화를 시켜놓고 문재인을 찬양을 하던 시기였고, 그때 당시에 룰이에요. 가장 신경 썼던 게 문재인은 지지율이에요. 근데 조국 사태 때 지지율이 폭망을 했어요. 최초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우리가 김건희가 한 얘기를 통하자면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니까 조국이 35일 만에 그만두긴 했는데, 조국이 원래는 그때 그만두기 전까지도 자기는 그만둘 생각이 없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 게 팩트입니다. 이건 다 나와 있는 팩트예요. 근데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야, 정경심 잡아들여, 구속시켜, 이러면서 35일 만에 조국이 그만둔 겁니다. 이거는 김건희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도 갑자기 35일 만에 조국이 그만두는 거를 보면서 우리도 왜 그만두냐, 버텨야지, 검찰개혁 해야지, 성렬이 때려잡아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35일 만에 그만뒀을 때 저도 뭐지? 왜 저럴 거면 뭐하러 저 역경을 해치고 법무부 장관을 해치라고 했는데,
김건희 말에 의하면 문재인이 정경심을 잡아들여라 윤석열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게 최초에 공개된 내용이죠, 사실. 아니 근데 그 엄청난 당시에 겁니다. 김어준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웃으면서 자네는 구속돼 있으시게나 나는 검찰개혁이 급하네 하면서 웃으면서 조국의 생각을 방송한 적이 있어요.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나는 공수처가 바쁘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난 다음 밖에서 뵙세.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제가 그거 보면서도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정경심 교수를 감옥에 가 있으시게나 나는 검찰개혁이 급하네. 김어준이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지 저거는? 구속되나? 정경심을 구속시킬 건가 진짜로? 표창장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로 벌어졌거든요. 야, 그랬더니 정경심을 구속시키라고 이야기했던 게 문재인이었다는 거.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지. 정경심을 구속한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야, 이러니까 이게 다 퍼즐이 왜 김어준이 저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나 라고 저도 그때 의아했는데 이제 퍼즐이 풀리네. 미리 알고 있었네, 김어준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이 윤석열한테 정경심을 구속시켜라고 얘기한 거를 김어준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이야기를 최초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 이제 다 풀리네.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죠. 이런 내막을 일반 진보들과 국민들이 알 리가 없죠 라고 내가 이제 짧게 답변을 하니까 절대 없죠.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 임기 끝날 때까지 사면을 안 해줘서 왜 사면을 안 해주나? 박근혜를 해주면서 왜 정경심을 안 해주나 했더니 집어넣은 게 문재인이었어. 지금까지도 윤은 문통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건희와 지금까지도 윤석열은 문통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이거 관련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드러났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건의 실체를 사실관계 확인을 우리가 가장 핵심 키맨들이 어떤 일이 막후에 있었는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문통하고 윤석열하고 그때 당시 무슨 대화를 오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 청와대 근무하는 고위직들도 몰랐을 거예요. 드러난 거랑 네. 퍼즐,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 최강욱 의원의 이야기, 여러 가지 형국들 이런 걸 보면 착착착 맞아요. 아까 얘기한 김어준의 그 멘트들부터 네네네네네. 시작해가지고 다 하나하나가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또 이번 처음 알게 된 게 지난번에는 막판에 지지율 때문에 윤석열의 뒤통수를 친 게 문재인이었다는 거를 그때 이제 저도 알았고 또 하나 새로운 놀라운 사실 제가 그래야 의문이 풀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35일 만에 갑자기 사퇴를 했거든요. 절대 사퇴를 안 할 것 같던 사람이 사퇴를 했는데 그 이유가 김건희 말에 의하면 문재인이 정경심을 구속시키라는 이야기를 윤석열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처음 알은 부분이고 가장 이제 충격적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네네네. 조국 장관은 사퇴할 생각을 생각이 안 없어요. 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재인 문통입니다. 대통령입니다라는 김건희 씨의 답변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국을 나가라 한 것은 문 대통령입니다 라고 김건희 씨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날짜가 2022년 2월 21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김건희 씨가 공식적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말한 거는 이게 유일한 내용입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지도 않았고 어느 언론뿐만 아니라 어느 정보 라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관계, 조국 장관과 또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관계 형성, 그다음에 그 관계가 단절되고 또 깨지고 또 이게 이어지고 이런 옥신각신한 그런 내용들이 그냥 한 방에 다 정리가 되는 김건희 씨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김건희 씨의 주장이라는 거, 저의 주장이 아니고 김건희 씨가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다 100% 거짓으로 매도할 수는 없고, 그렇죠. 아까 예, 얘기한 예. 것들이 보면은 그 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관계 확인을 해줄 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보는 거죠. 최재형 목사님하고 무슨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고향 오빠처럼 편하게 자기가 그냥 훨씬 탄회하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굳이 막 거짓말로 최재형 목사님한테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현재 드러난 사실들, 팩트들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김건희가 한 말들 중에 맞는 것만 취하는 겁니다. 나는 야 김건희가 한 말 하나도 못 믿겠다는 말 믿지 마세요. 누가 믿으라고 강요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접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죽을 맞춰주고 심리학상으로 내 심리도 파악해서 또 이렇게 대화를 맞춰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고 많은 정보들을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